오늘 시장은 유가의 하락과 환율의 안정 그리고 반도체의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피지컬 AI의 순환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개별 테마 장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월요일부터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죠. 먼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달성을 했고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절주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던 파세코 역시나 20%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마키나락스는 오늘 20% 이상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난주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CP 시스템 다시 한번 동일한 타이밍이 잡히면서 오늘 정확히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죠.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렵다, 이런 순환매 장세, 여기서 종목들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시간 딱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로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메인 3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목 모두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도달을 했죠. 일부러 짧게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테스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이 구간 돌파 20선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 타이밍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3% 구간 갭된 이후에 정확히 보합권 눌림목, 그리고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그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정확히 타이밍이 잡힌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시면 4%대 시작을 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갭이 뜨는 케이스, 갭이 뜨면서 그대로 목표가를 도달했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었었던 파세코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습니다. 보시면 7%대 시작을 해서 5% 구간 눌림목 준 이후에 20%가량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5% 이상 갭 뜨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손익비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내려와서 조정을 받으면서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 타이밍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상승을 보였음에도 15%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폭염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린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는 보통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고, 하루 이틀 자리가 잡히면서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었는지, 수급, 섹터, 차트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습, 복기를 하시면서 이 패턴을 익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폰에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 조정 이후에 추세를 돌리고 있죠.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안착시킨 이후에 2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21선에 대한 안착이 테스트되고 있는 과정이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파세코 단기적으로는 7,400원 구간대에서 7,600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8,000원 구간대까지도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격이 살짝 존재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이 만들어진 이후에 타이밍이 피면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늘 상당히 조금 뉴스가 세게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짝 갭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검정선이죠. 120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을 때 그때도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타이밍을 별도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시간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검색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이버도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22%가량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체 거래소에서 거의 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이 추세가 이어지고 그 갭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제 동일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그냥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까? 마키나락스였죠.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정확한 타이밍이 잡힌 상황에서 5%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 눌림 목표가 정확히 준 이후에 20% 넘게 정말 시원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영상에서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되는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시장을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말씀드린 이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 이탈을 만들어 놓고 안착을 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 타이밍이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6,000원 라인대에서 27,000원 구간, 길게는 28,000원 구간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지금 만들어져 있죠. 30분봉상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상승을 보여주고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 말 체크만 한번 해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까지 19일, 20일 모두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CP 시스템도 정확히 타이밍 그대로 잡혀가면서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 부분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이 부분은 지난 19일, 20일 영상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뉴파워 플라즈마도 다 마찬가지 케이스였어요. 오늘은 조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다들 챙기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일전에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언급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무선통신 그리고 RF 쪽, 그리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신규 사업들이 이 부분을 오히려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서버, 한마디로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동일한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9억 원 규모의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죠. 최근 매출의 24%에 해당할 정도로 큰 매출이 만들어진 겁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예요.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도 계속해서 만들어졌었죠. 현 주가 조정 중장기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을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4월 5일, 4월, 5월 동안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3배가량의 급등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거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조정이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다면 4월 AI 서버 수주권 반영으로 2, 3분기 창사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유사 규모 수준 한 건에서 2건 추가 시에 AI 서버 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본업을 역전을 해서 AI 인프라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 리레이팅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수주권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4월 30일에 이미 1029억 원 규모의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을 공시를 했었죠. 계약 상대방 당일 세계적인 서버렉 기업 최종 납품처는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내 대표 IT 기업 대형 이커머스 클라우드 사업자양 추가 수주 가능성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기본적으로 N사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번에 대규모 역량은 수주로 실증이 된 셈이고 이번에 진행 중인 AI 서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자릿수 이상의 고마진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과 거기에 증설 수요 향후 3년에서 5년간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이클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장 자회사 쪽에서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미 유럽, 북미 복수, 완성차 업체형 무선 충전기 수주, 이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928억 원, YY 기준으로 거의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영업이익은 308억 원까지 지난해 대비해서는 68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장기 계약건들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1,375조 원 규모의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빅테크들과 함께 진행하는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엔비디아 그리고 엔트로픽과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투자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네이버에 엔비디아와 AI 팩토리에 대한 구축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거기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LG전자 쪽도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엔비디아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는 뉴스와 함께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납품을 하는 게 바로 PS 일렉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2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억 원. 그런데 올해 전망치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매출액은 거의 3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308억 원.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2028년도 내후년에는 매출액 4,170억 원에 영업이익은 498억 원, 거의 5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거의 5천억 원 수준 가야 미니멈 적정 평가예요. 이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1조 수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얼마예요? 3,387억 원이죠. 아직까지도 미니멈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실적이고 이런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긴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던 부분들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최근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히 20월선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조정이었다는 부분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돌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번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신규 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정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급의 집중, 그리고 섹터들의 순환매, 거기에 이런 기술적 반등까지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적 대응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정리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량의 실전 매매 매뉴얼이에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 그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고 추세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섹터를 고르는 방법들,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탈을 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제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중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500분 선착순으로 먼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책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을 잡기가 아직까지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그리고 고정 댓글이죠. 이 파란색 이 부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북 체크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신청한 이후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일 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짧게 8,000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저항권이에요. 61선 라인대 8,4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실적이 기반이기 때문에 9,000원 라인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도 길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분봉상으로도 계속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상승 이후에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 거예요. 5일선에 대한 추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탈했을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이죠. 121선을 이탈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 이탈하는지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익, 이렇게 하면 손실, 이런 100%는 당연히 없습니다. 주식은 대응이에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나리오, 모멘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패턴들이 이런 식의 타이밍에서 가장 확률이 높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방법, 대응 타이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제나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혼자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런 타이밍들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기적을 부르는 투자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2,800분가량이 계시고 오전에는 이렇게 작년 시황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 위주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전에 장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방 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율, 유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꼭 지금 아셔야 되는 내용들 거기에 장이 마감을 했을 때는 동일해요. 어떤 시기의 시장이었었고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죠. 소통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이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나 보시면 댓글창 그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에서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시작을 합니다. FOMC 회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블룸 에너지라든지 시게이트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남아져 있죠.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실제 잠정 실적이 아니라 실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체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라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좀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어차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테스 같은 경우에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 도달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PSK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정확히 어제 말씀드렸던 이 추세는 61선에 대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대응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지금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에서 이 라인대를 지금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분봉상으로는 살짝 이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대응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타이밍이 잡혔을 때 대응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였습니까? 지난 12월이었었죠. 이때부터 1월달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을 때 영상에서 이 수익들 다 챙기실 수가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엄청난 횡보 기간을 가졌었고 일시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분봉상으로도 120선, 20선을 돌파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AI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조직 RX 사업부에 대한 신설이 이번에 로봇 관련 섹터의 트리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는 AGV 그리고 ARM을 앞세워서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I 물류 혁신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 대기업들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졌었고 그러면서 대기업들 지금 새로 짓는 공장들 같은 경우에 2030년도까지 휴머노이드 대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완벽히 100%가 아니라 이때부터 추진을 한다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앞당겨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먼저 시작이 됩니까? 바로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창고 자동화 시장 규모 2030년도까지 9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인건비의 상승 문제 그리고 효율화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물류 기업들 특히 먼저 자동화에 대한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아마존 현재 전 세계 물류 센터에 75만 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 중입니다. 이 부분이 다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별 이슈만으로 한 가지 회사의 모멘텀과 이슈만으로 지금 움직이기 힘든 시장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소식과 함께 사업부 신설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트리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21선에 대한 돌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무벡스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바로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24,000원 구간대에서 25,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대응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탈할 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들 이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판단 가능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타이밍들이 만들어졌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이죠. 이 부분 클릭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한국 PIM입니다.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정확히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2% 넘는 급등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신규 대응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 관련해서도 그리고 계절주 관련해서도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PG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조정 그리고 방향성을 돌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지금 분봉 차트에서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초반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확인 그 이후에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82,000원 구간대에서 85,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탈하면 볼 필요도 없고 상승 수급이 체크가 됐을 때 그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TXR 로보틱스입니다.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60일선에 대한 돌파까지 체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분봉상으로 살짝 이탈을 했다는 부분 감안을 해서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분봉상으로는 30분봉상으로는 6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이탈했을 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모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AI에서 비롯된 전력난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파세코 그리고 위닉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들도 결국에는 계절 주면서 기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돌렸을 때 여름에 항상 나타나는 게 어떤 겁니까? 블랙아웃이죠. 전력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예요. 반도체 AI 전력 공급의 핵심 통전망에 대한 부분이 70% 아직 미착공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은 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민 반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 송전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대용량 전력 수도권 그리고 산업단지로 보내는 국가의 핵심 기관망인데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핵심 인프라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를 했죠. 전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폭염, 전력난 때문에 더욱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전선 관련주 쪽에서는 엮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북미 쪽 미국의 전선 노후화로 지금 교체 시기가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초고압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은 어제 내용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확히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졌고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지금 터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응 타임이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원전선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구간대에서 16,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마치 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동일해요. 어제랑 동일하게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같이 이렇게 타이밍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 오늘 타이밍은 실제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대응 방법들이 너무나 어렵다, 까다롭다 그런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과 함께 구체적인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2종목 같은 경우엔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을 보여줬었던 마키나락스죠. 마키나락스 오늘도 동일한 패턴 그대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패턴이 또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9,000원 구간대에서 30,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건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실적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적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이후에 정확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1,000원 구간대에서 42,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파세코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하지만 이 부분들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는 부분 거기에 당분간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멘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이탈 전까지는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해
했었던 이 8,000원 구간대에서 8,3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한 3%가량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10만 주도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20선에 대한 이 타이밍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제의 말씀 같이 드렸었던 위닉스도 오늘 27%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보시면 30분 몽상으로도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시그널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 5,900원 구간대에서 6,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정고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 정확히 잡혀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 상한가 3가지 종목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타이밍이 잡히지 않는다. 그럼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메인 종목에만 집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탈했을 때는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도 상한가 급등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종목은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준들 이 기준으로 뭐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때는 소통방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이 있어요. 거기에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북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시장이 이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엄청난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 재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오늘 큰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